안녕하세요. 글 쓰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오늘은 시트러스 향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시트러스 향도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그런 시트러스들을 중심으로 향을 이야기하고 향수를 리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향수로 할까 고민했는데요. 3초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트러스 맛집이라고 불리는 아뜰리에 코롱의 향수들입니다. 다양한 아뜰리에 코롱 향수들 중 총 5가지 향을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오렌지 향을 중심으로 하는 오랑주 향기님, 자몽 향을 중심으로 하는 포멜로 파라디, 라임 향을 중심으로 하는 퍼시픽 라임, 만다린 향을 중심으로 하는 클레만틴 캘리포니아. 거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지만 향수에선 정말 많이 쓰이는 시트러스인 베르가못을 중심으로 하는 베르가못 솔레이까지.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향수는 오렌지 향을 중심으로 하는 오랑주 향기네입니다. 일단 공식 표기를 읽어볼게요. 이탈리아 블러드 오렌지, 향나 제라늄, 인도네시아 샌드로드 이렇게 3가지가 적혀있네요. 아뜰리에 코롱은 각 향료들 이름에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를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수의 원산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자신감일까요? 그럼 이제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달달한 오렌지 향이 확 퍼져요. 약간 둥글둥글한 오렌지 사탕 같은 느낌이랄까요? 혹은 판타 오렌지 맛이 떠오르는 그런 오렌지 향입니다. 하지만 향이 막 마냥 방방 뜨거나 그저 식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건 약간의 우디함이 전체적인 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올라오는 그린한 느낌의 꽃향기가 전체적인 향의 조화를 잘 잡아주네요. 그래서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의 화사함과 친근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향으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오렌지 향은 향수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편인데요.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오렌지 사탕이라던가 판타 오렌지 맛이라던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계속 접해왔던 향이기 때문에 친근하다는 이미지가 향수스럽지 않다는 이미지로 연결되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 오랑주 향기는처럼 잘 풀어내기만 하면 누구나 친근하게 느끼면서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향은 오렌지 향이 차츰 잦아들면서 깨끗한 비누를 연상시키는 화이트 플로럴이 몇 개 피부에 남게 됩니다. 두 번째 향수는 자몽향을 중심으로 하는 포멜로 파라디입니다. 따단! 얘는 뚜껑이 쪼글쪼글. 포멜로 파라디는 처음 아뜰리에 코롱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일 유명해졌던 향수이기도 하죠. 저도 가장 먼저 접했던 아뜰리에 코롱 향수는 바로 이 포멜로 파라디였어요. 공식 표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플로리다 핑크 포멜로, 이탈리아 만다린, IT 베티버 이렇게 3가지가 적혀있네요. 그럼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사실 실제 자몽은 오렌지보다 훨씬 쌉쌀한 느낌의 향인데 이 포멜로 파라디는 오히려 오랑주 향기는보다 달콤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가만히 맡아보면 재밌게도 약간 풍선껌 느낌이 나는데요. 아마 과실의 느낌을 전반적으로 살리기 위해 카시스, 그러니까 블랙커런트의 향을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탑노트를 맡아보면 자몽의 주시한 느낌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조향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향을 만들 때 물기가 느껴지게 하는 게 꼭 비느낌이나 아쿠아 계열의 향을 만들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일향을 만들면서 적절하게 워터리한 느낌을 더하면 지금처럼 가득한 느낌의 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향이 너무 달고 주시하기만 하면 별로 매력이 없겠죠? 다행히도 포멜로 파라디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콤함은 안고 가되 약간 샤프한 뉘앙스가 올라와서 자꾸자꾸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몽을 타 먹고 나서 손끝이나 입안에 남는 자몽 흰색 부분의 씁쓸, 쌉쌀한 향이 오랫동안 여운을 붙들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몇 가지 꽃향기들이 뒤이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향을 향기롭다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아마도 자스민 혹은 오렌지 블러썸 쪽인 것 같고요. 가만히 맡아보면 파우더리한 꽃향기도 언뜻 느껴지는데 아마도 아이리스 향이겠죠? 처음에 느껴졌던 달콤함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뒤이어 올라오는 꽃향기들과 굉장히 잘 조화되는 게 이 향수의 매력이네요. 사실 조향할 때 자몽, 그러니까 그레이프루트 향료를 사용하면 약간 샤프한 느낌이 들긴 해요. 쌉쌀한 뉘앙스가 주는 도시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향을 세련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향료들과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어주는 성격의 향료는 아니라서 사용하기 편안한 향료는 아니긴 하죠. 그런데 포멜로 파라디에서는 그 부분을 역활용해서 주시한 느낌이 가득한 자몽향을 만들었다니 참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향수는 라임향을 중심으로 하는 퍼시픽 라임입니다.
이 아이는 디스커버리 세트에 있는 미니미니한 아이예요. 짜잔! 저는 먹는 시트러스 중에는 라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라임을 자르거나 짠 후에 손끝에 남는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소금기도 느껴지면서 상쾌한 느낌, 그린한 느낌이 같이 있잖아요. 게다가 저는 애주가이기 때문에 술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시픽 라임이 출시됐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일단 공식 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라임, 아메리칸 스피어민트, 필리핀 코코넛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있네요. 그럼 일단 향을 맡아볼게요. 첫 향은 예상했던 것보다 달콤함이 도드라지는 방향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앞선 오랑주 향기나 포멜로 파라디처럼 뭔가 주시한 느낌의 달콤함은 아니고요. 레몬 뉘앙스의 새콤함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이미지가 지배적입니다. 짙은 녹음은 아니고 여름 잎사귀가 느껴지는 연초록의 향이랄까요? 거기에 숨겨진 듯 전혀 숨겨지지 않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코코넛입니다. 라임과 코코넛을 좋아하는 어쩐지 칵테일 같은 곳에서 많이 만나봤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향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약간은 휴양지에서 마시는 그런 칵테일의 이미지도 떠오르고요. 그래서 향수 이름에 퍼시픽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나봐요. 코코넛의 밀키함이 다소 날카로울 수 있는 라임의 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시트러스 향주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속성이나 무게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향으로 갈수록 라임의 상큼함은 빠지고 코코넛이 점점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 뭔가 코스메틱스러운,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맡을 수 있을 법한 예쁘장한 향으로 변신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보통 조향할 때 라임은 특유의 샤프한 느낌과 그린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성적인 향이라든지 스포츠 향수에서 많이 쓰이는 향료거든요. 물론 스파클링한 느낌을 더해주거나 전체적인 향의 확산성이나 활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퍼시픽 라임 향의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어쩐지 한 잔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드는 향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향수는 만다린 향을 중심으로 하는 클레망틴 캘리포니아입니다. 만다린?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만다린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표기를 읽어볼게요. 이탈리아 클레망틴, 이게 귤입니다. 터키 주니퍼베리, 하와이 베티버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있네요. 일단 향을 맡아볼게요. 클레망틴 캘리포니아도 첫 향에서는 주시하고 달달한 시트러스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포멜로 파라디처럼 주시한 느낌의 향은 아니고요. 포멜로 파라디보다는 좀 더 청량한 느낌이 도드라지는 편이고요. 쌉싸름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린 노트도 함께 있습니다. 민트나 주니퍼베리 같은 아로마틱 그린이 함께 섞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이 향수의 탑노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탑노트가 점점 빠질수록 만다린 향은 슬쩍 뒤로 가고 그린 노트가 점점 풍성하게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약간은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허벌한 그린 노트, 풀냄새와 베이스에 깔린 드라이한 우디 뉘앙스가 잘 어우러지는 것이 이 향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잔향으로 갈수록 만다린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베티버의 드라이한 느낌만 살에 남습니다. 우리가 먹는 귤의 이미지는 뭔가 귀엽고 친근하지만 사실 만다린 향료는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라임처럼 뭔가 스포츠 향수나 남성 향수를 만들 때 자주 쓰이곤 해요. 물론 이 클레망틴 캘리포니아가 그런 느낌의 향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시트러스와 청량한 아로마틱 그린 그리고 약간의 우디가 마치 들판에서 불어오는 초록 바람과 같이 느껴지는 향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향수인데요. 마지막 향수는 베르가못 향을 중심으로 하는 베르가못 솔레이입니다. 공식 표기를 읽어볼게요. 이탈리아 베르가못, 이집트 자스민, 아이티 베티버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있네요. 사실 베르가못은 과일로 접하기가 힘들죠. 한국에서 베르가못을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본다고 해도 베르가못 과실은 쓴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는 베르가못을 알게 모르게 여러 번 접해왔다는 거. 그런 적 없으시다고요? 그럼 혹시 얼그레이 홍차를 마셔보거나 향을 맡아본 적 없으신가요? 얼그레이가 바로 찻잎에 베르가못 향을 입힌 홍차거든요. 재밌죠? 그럼 일단 향을 맡아볼게요. 첫 향에서 느껴지는 베르가못은 다른 시트러스들보다 한층 톤 다운된 향을 가졌어요. 저는 베르가못의 이 어른스럽고 점잖은 상큼함? 그 이미지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린한 뉘앙스의 시트러스면서 라임처럼 날카롭지 않아서 더욱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베르가못 향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파이스와 허브 향들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향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에게는 약간 발사믹한 향들도 느껴져요. 앞선 향수들이 주시한 달콤함으로 발랄함을 강조했다면 베르가못 솔레이는 발사믹한 달콤함으로 진중한 느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잔향으로 갈수록 컬러가 다 빠진 듯 차분한 시트러스의 느낌이 조금 남고 드라이한 우디 느낌을 내는 베티버에 엠버가 섞여서 부드럽게 남습니다.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찬찬히 살펴보면 베르가못은 정말 많은 향수에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공식 표기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도 베르가못이 슬쩍 들어가 있는 향수들도 정말 많아요. 그만큼 어디서든 궁합을 잘 맞추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다른 시트러스에 비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향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오렌지부터 자몽, 만다린, 라임, 그리고 베르가못까지 총 5개의 시트러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수를 리뷰했습니다. 여기서 빠진 시트러스가 하나 있죠. 레몬. 레몬은 다음 기회에 다른 향수로 데리고 올게요. 향수를 리뷰하는 것만큼이나 향조나 향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